중국 기업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자들을 높은 연봉의 아파트, 자동차, 통역까지 제공하면서 스카우트해가고 있습니다. 국가자산 유출이라는 거늘진 면이 있긴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국가인 만큼 좋은 조건을 받고 해외로 나가시는 것은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계약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고 계신 분들, 앞으로 오퍼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이직과 관련해 제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다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이거나 저도 그쪽 산업이 궁금한 경우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며칠 전에 저희 회사로 오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직 경험 한 번 없이 대기업에서 20여 년을 근무하시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고 회사를 그만둔 후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분이 누구신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전 우리나라가 기술 기반이 취약했을 때 반도체 기술이나 조선 기술을 해외에서 배워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죠. 이와 유사하게 중국은 최근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돈을 뿌리며 해외 특급 기술 인력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쪽의 기술 인력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높은 급여는 기본이고 아파트에 자동차, 통역까지 제공하면서 임원 직급으로 모셔가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는 세금 구조가 달라 세후 수령 기준으로 현재 계약 연봉의 2배 정도까지를 부르는데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연봉이 3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분도 앞서 말한 연봉 3배, 아파트, 자동차, 통역, 임원, 승진 등의 엄청난 처우를 보장받고 3년 계약으로 중국의 어느 대기업으로 넘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야기되었던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별다른 피해 보상 없이 1년 만에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셨다는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외국인 신분에 사회주의 국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 보상을 못 받고 1년 만에 중도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막상 가보니 애초 계약과는 달랐던 혹은 본인 생각과는 달랐던 처우 조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3년이었지만 1년 만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분의 급여가 위로금의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혼재되면서 계약 파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연구개발을 리딩하는 임원 포지션으로 협의가 되었었지만 실상 자문 형태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서포팅 조직이었고 그나마 연구개발실의 내부 사정은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누구나 다 아는 중국의 탑 레벨 회사로 입사하는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었으나 막상 입사해보니 그 회사가 아닌 그 회사의 협력사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기존 회사에서 사용했던 기술 관련 문서나 도면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만 연구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자 연구개발에서 더욱 배제되었고 결국엔 계약 파기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간 1년 동안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다 해놓고 우격다짐으로 계약 위반을 뭉개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 활동이 왕성한 나라인 만큼 마음대로 계약을 위반하고 나몰라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계약 어딘가에 허술한 점을 이용해 자기들 편한 대로 사용하다 편한 대로 계약 해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사용되던 도면이나 문서 등을 끝내지 않은 건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거창한 당위성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문서 유출은 그것 자체가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산업기밀 유출은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서 유출이 확인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되는 사람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강행하셨다는 점에서는 본인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에서의 이직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신뢰할 만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선의로 상대방을 믿어서는 안 되며 예상되는 리스크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을 구체화해 예상 피해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불로 받거나 혹은 그 이상의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할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생각하는 포지션으로 가게 되는지를 해당 회사의 신뢰할 만한 부서 사람으로부터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R&D의 주도적 역할 담당 여부는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해당 상황에 맞게 별도의 대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케이스를 반면교사 삼아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이분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완전 딱 맞는 분야가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단 유사한 포지션에 지원해야 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량을 살릴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봐야 할지, 외국으로부터 스타트업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사업 아이템으로도 가능한데 내가 사업을 해야 할지 등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드렸던 의견은 집중해서 그 모든 대안들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말씀드렸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동요한 나머지 첫 번째 다가온 대안을 덥석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과 최소 6개월은 잡 리스 상태가 유지될 수 있으니 멘탈 컨트롤과 가계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덤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서 양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침 믿을 만한 제 친구가 그쪽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